자, 누구나 무병장수를 바라겠지만 사실 저는 뭐 진짜 죽기 전에 네. 딱 2, 3일만 아프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길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평균 82.7세거든요. 높네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나 손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1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의 10년을 맞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평균 10년 정도를 암을 비롯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이 만성 질환을 앓다가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돼. 아, 그럼 10년 동안 아프다가 죽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네. 너무 슬픈데요. 그죠? 네, 뭐 또 슬픈 일이 있는 게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4,100만여 명이 만성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4천만. 네, 이건 전체 사망의 약 71%를 차지하는 수치거든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이 23만 5천여 명. 그러니까 전체 사망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심장질환의 환자 수는 5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654만 명이었던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약 746만 명으로 늘었고요. 당뇨병의 경우 322만 명에서 382만 명으로, 심장질환은 161만 명에서 18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 증가하고 있네. 만성 질환 왜 관련 거예요? 그거는 일명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생기는 이 미세 염증이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잠재되어 있는 노화 유전자와 암 유전자를 깨우게 되거든요. 이것을 나쁜 염증 그리고 또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름부터 나쁜 염증이라고 하니까 얘가 어디든 생기면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혈관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상에. 심장혈관의 염증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또 뇌조직의 염증이 오래되면 치매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실 뭐 이게 안 걸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원인을 알면은 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성 염증은 이 왜 걸리는 거예요? 네, 이유를 보면 다양하게 있겠지만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심각했는데 미세먼지.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요즘? 이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서 네. 염증 반응 그리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조직의 손상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결국 미세먼지가 네. 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또 이 활성산소가 또 염증을 일으키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이 활성산소가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이 활성산소가 문제예요. 진짜 늘 문제네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약 90%는 이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어요. 거의 다네요. 네, 맞아요.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활성산소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량이 있는데 네. 20, 30대에는 정점을 찍고 많은데 그 이후부터는 감소를 하고요. 70대 이상이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 다. 처음에 오신 분도 꼭 네. 손가락은 저예요. 어쨌든 이런 분노가 있지만 이 항산화 능력을 어쨌든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암을 극복하고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날씨 좋다, 벚꽃다. 와, 이쁘다. 귀여우시다. 너무 활력이 넘치는. 안녕하세요. 대장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은 61세 박현숙입니다. 여기는 혈색이 너무 좋고 어머 너무 젊으시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어지럼증도 오고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아물지도 않고 어머,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안 좋은가 싶어서 이제 고민하는 참이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대장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하고 병문안에 갔어요. 갔더니 동생이 갑자기 첫 마디가 저를 보더니 언니
언니도 빨리 병원 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언니 얼굴 표정이 나 아플 때하고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때 저희 언니가 같이 있었는데 언니가 야 지금 빨리 가자 그래갖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게 됐어요. 와, 바로 가셨네 그래도. 대장에 용종이 몇 개 있는데 그 용종으로 인한 염증 수치가 좀 높게 나왔고요. 용종 모양이 이상해서 큰 병원을 가라 해서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고 의사 선생님이 한 30cm 정도는 잘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잘랐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대장암 3기고 전이가 된 걸 알았어요. 3기인데. 진짜 염증이 만성 질환으로 만성 질환이 대장암으로 간 거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죠.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구토 증상이 심해갖고 한 3일간은 음식을 못 먹었어요. 다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쪽으로 굉장히 통증이 많이 와요.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막 얼음 만지는 것 같고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안쓰럽다. 저희 엄마가 제가 암 중간에 치매가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암이 안 걸렸으면 엄마를 제가 모셨을 텐데 암이 걸려서 엄마를 못 모셔서 결국은 엄마를 요양원에 입소를 시키셨거든요. 요양원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겠네요. 아 그래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쿠아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내 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어요. 멋있다. 그럼 빨리 일상을 그래도 회복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예. 저 요가 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밴드 스트레칭. 첫 번째는 라테스 밴드를 이용한 권투 스트레칭입니다. 저 도구를 활용한 스트레칭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 팔다리 근육을 길러줘서 면역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춤추기 전후로 스트레칭 삼아 자주 해주고 있어요. 뭘 해봐야겠다. 안 힘들어 보여요. 물? 초록물은 또 뭘까요? 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다 나는. 녹차인가? 두 번째는 호박씨 고강 청결제입니다. 호박씨? 호박 시각을 이게 뭐가 좋을까요? 왜? 호박씨에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 키우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입안이 텁텁할 때 헹궈주고 있어요. 제 마지막 비결은 리포존 비타민 C입니다. 리포솜 비타민 C.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위에서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던 면역력을 갑자기 올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찾던 중 그래서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 C를 찾다 보니까 리포존 비타민 C를 찾게 됐어요. 흡수율이 높아서 그런지 전보다 활력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면역력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속쓰림이 덜해서 공복에 먹어도 속이 편하고 개운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셔서 여러분의 봄을 맞이하세요. 화이팅!
염증을 이겨내고 암을 극복한 비법은 바로 리포존 비타민 C였네요. 네. 아, 그리고 오늘 그 주인공 분이 일단 네. 표정이 너무 밝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염증과 암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간을 진짜 잘 극복하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 남편이랑 그동안은 비타민 C를 먹었는데 리포존 비타민 C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여러분이 자주 챙겨 드시는 것 중에 하나인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암세포를 잡는 NK세포의 기능을 무려 약 2,300배 이상 확장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2,300배 했나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비타민 C가 효과적인 항산화 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네. 이 신체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비타민 C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 거죠. 비타민 C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게 잘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결과 일반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매일매일 잘 챙겨 먹는데 반전도 안 남는다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드시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 같아요. 네, 흡수율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 이상이 75.8%는 아직도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하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그냥 자주 많이 그냥 먹으면 되지 않아요? 저랑 생각이 똑같군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요. 아니 19%면은 5개 까먹으면 거의 100%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과도하게 비타민 C를 섭취하시게 되면 구토나 구역질, 속쓰림 같은 위장 장애는 물론이고요. 신부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수산요증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리포존 비타민 C 흡수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의 단점을 이 리포존 기술이라는 걸로 보완을 한 거거든요.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해지는 첫 번째 키워드는 위장 주머니로 흡수율 업입니다. 위전 주머니. 리포좀은 작은 주머니 모양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리포좀 제형 기술이 적용된 비타민 C를 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네. 붉은색 원이 리포좀 인지질 막이에요. 영양분인 비타민 C를 주머니에 쏙 넣어서 보호하는 모습이죠. 네. 맞아요. 비타민 C가 더 쏙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리포좀 주머니는 우리 몸을 속여서 체내 흡수를 돕기도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기름막 같은 지용성의 인지질이라는 성분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는데요. 이 갑옷 때문에 낯선 물질, 특히 수용성 물질이 들어오면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속의 세포막과 유사하게 만든 리포좀 안에 수용성 비타민 C를 넣은 건데요. 이렇게 리포좀 비타민 C로 흡수하게 되면 세포가 튕겨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아까 일반 비타민은 19%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리포존 비타민 C는 얼마나 흡수가 될까요? 네, 리포좀 비타민 C의 흡수율은 93%입니다. 93%. 거의 100%. 그러니까 일반 비타민 C에 비해서 약 4배에서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이러면 거의 다 흡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비커를 우리의 몸 안에 담긴 액체를 몸속 세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비타민 C를 넣어서 흡수를 시켜볼게요. 네. 흡수가 안 되네요. 아예 안 넣고 그냥 그냥 그대로네요. 떠 있어요. 떠 있네요. 흡수가 안 돼 있어요. 일반 비타민 C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도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또 파괴되지 않고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세포와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잘 흡수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는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포존 비타민 C는 어떨까요?
녹아내려. 흡수가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어요. 되는데요? 흡수가 되고 있어요. 진짜 다 녹아버리는구나. 이런 느낌이네. 네, 리포존 비타민C는 리포존 기술을 적용해서 세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덕분에 세포 속으로 빠르고 쉽게 흡수가 되는데요. 덕분에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거 흡수율 확실히 느끼네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의 변화를 확인해 봤더니 리포존 비타민 C의 혈중 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면역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죠? 오, 그렇죠. 이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항산화 및 면역 효과를 제공해서 예방의학에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리포존 비타민 C를 섭취할 경우에 항산화력이 더 높게 증가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와, 그 리포좀이 대단한 거네요, 정말. 리포좀은 암 치료부터 통증 완화, 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인 미국에서도 리포존 공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진짜 요즘 같은 환절기 때 면역력 잘 챙겨야 됩니다. Well, I would say living in the US, there's so many stuff that it can keep you active. But I would say like when you get older, it's like getting a little bit difficult. You can have some illnesses, you can get like cancer. I mean, there's so many stuff that you can't really get out. But then I saw like something about Limpozo, vitamin C is just the best way that you can just get better immune system. Well, for the longest time, for many years, I mainly focused on having a good diet, exercising regularly. I found that liposomal vitamin C is much more easily absorbed by the human body, and that's what I've ended up sticking with, and I found that to be the most effective. 아, 미국 사람들이 리포즘에 관심이 많네요. Liposomal vitamin C is a form of vitamin C that's encapsulated with phospholipids. Liposomal vitamin C has a 93% absorption rate. It helps increase the immune system by fighting off reactive oxidative species. This in turn also helps the body fight off cancer. Many customers do, especially these days with large temperature swings and high levels of fine dust. A lot of people look for vitamin C to boost their immunity. Liposomal vitamin C in particular is gaining attention. It is popular because it's known to help eliminate reactive oxygen species and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자, 면역력을 높이는 미국인들의 건강 비결 역시 리포존 비타민 C였습니다. 근데 비타민 C를 먹다가 속 쓰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좀 걱정이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비타민 C가 약산성 성분을 띠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섭취하실 때 산성 성분이 위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렸구나. 그러니까 나 그래가지고 밥을 꼭 먹고 네. 먹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식구에 먹으라고 하죠. 리포즘 비타민 C는 속쓰림 이렇게 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게 리포존 비타민 C입니다. 뭐 일반 비타민 C는 이제 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파괴가 되거나 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해서 속쓰림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리포존은 위장 등 이 소화기관에서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속쓰림을 줄이고 또 유효 성분을 장까지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인 거죠. 그럼 아침에도 빙수에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